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기묘한 세계,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이 거대한 미스터리가 과연 어떻게 풀렸는지, 그 흥미진진한 탐정 스토리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새로운 과학의 모든 비밀은요, 사실 그 이름, 바로 양자라는 단어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마치 계단처럼 딱딱 끊어지는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묶음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서 4가지 큰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의 비밀 암호, 세 번째는 빛이 규칙을 어겼을 때, 마지막으로 실제의 이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셀 수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충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물리학,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과 새로 발견된 증거들 사이의 충돌이었죠. 고전 물리학은 세상을 아주 부드럽고 연속적인, 뭐랄까 경사로 같은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들이 자꾸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안 생겼어 하고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세상 모든 건 무한히 쪼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너지든 빛이든 움직임이든 뭐든지요. 마치 경사로 위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높이에든 설 수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상관없이요. 바로 그런 세상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바로 계단이라는 개념이죠. 자, 이 경사로와 계단의 비유가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경사로에서는 1m 지점에도 1.1m, 1.11m 지점에도 설 수 있죠. 하지만 계단은 어때요? 1번 계단 아니면 2번 계단. 딱 정해진 곳에만 발을 디딜 수 있잖아요. 그 중간, 예를 들어 1.5번 계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 존재할 수 없는 중간 지점, 이게 바로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원자의 비밀 암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당시 고전 물리학으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왜 원자는 그냥 붕괴해버리지 않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먼 곳, 바로 밤하늘의 별에서부터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별빛을 분석하다가 정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별빛 스펙트럼이 우리가 아는 그런 완벽한 무지개가 아니었던 거죠. 중간중간에 검은 선들이 쭉쭉 그어져 있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특정 색깔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꼭 별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빠진 색깔들, 이 지문의 정체가 바로 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소, 헬륨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특정 색깔의 빛만 쏙쏙 골라서 흡수해버린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대체 왜 원소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특정 색깔의 빛만 골라 먹는 걸까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요. 이 질문이야말로 양자역학의 문을 활짝 연 열쇠였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원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단한 당구공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엔 건포도가 콕콕 박힌 푸딩 같을 거라고 상상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러더포드가 제안한 행성 모델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아주 작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모델이었죠. 와, 이거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모델이 고전 물리학의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하를 띤 입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내뿜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선형으로, 결국 핵에 꽝 하고 부딪혀서 원자 자체가 소멸해버려야 맞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모든 게 멀쩡히 존재하잖아요. 붕괴하지 않고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정말 대담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기존 규칙이 틀렸다면 그냥 규칙을 새로 만들면 되지 하는 식이었죠. 그의 생각은 이랬어요. 전자는 아무 데서나 돌 수 있는 게 아니다. 딱 정해진, 허락된 궤도, 마치 사다리의 발판 같은 특정 에너지 레벨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정된 궤도에 있을 땐 에너지를 전혀 잃지 않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층으로 점프하고 싶으면 그 높이 차이에 딱 맞는 에너지, 즉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해야만 한다는 거였죠. 다시 말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고전 물리학이 제시했던 전자가 미끄러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경사로를 보어는 전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계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전자는 계단과 계단 사이의 허공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핵으로 추락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아이디어가 원자의 붕괴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별빛의 바코드 수수께끼까지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별빛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색깔들이 전자가 아래층 계단에서 위층 계단으로 점프할 때 사용했던 에너지, 일종의 에너지 티켓의 정치였던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원자의 비밀은 어느 정도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져요. 바로 빛,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까다로운 금속 사건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에게 빛은 무조건 파동이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진리, 종교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파동의 힘, 즉 에너지는 당연히 그 파동의 크기,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비례한다고 믿었죠. 더 밝은 빛일수록 더 강력한 파동이다.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상식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발견됩니다. 바로 흑체 복사와 광전 효과인데요. 특히 이 광전 효과 실험 결과는 빛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모든 믿음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면 금속에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파동 이론대로라면 어때야 할까요? 아주 밝은, 그러니까 파도가 아주 높은 붉은색 빛을 쏘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전자가 당연히 튀어나와야겠죠.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요. 아무리 밝은 붉은 빛을 쬐어도 전자는 단 한 개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주 희미한 약하디 약한 파란색 빛을 살짝 비추기만 해도 전자가 즉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결과였죠. 이 기막힌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상상을 해요. 잠깐, 만약에 빛이 파동이 아니라면 애초에 빛을 셀 수 있는 에너지 알갱이, 입자의 흐름이라면 어떨까? 그는 이 빛의 알갱이에 광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빛의 밝기가 아니라 색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붉은색 광자는 에너지가 약한 총알이라 아무리 많이 쏴도 전자를 못 맞추는 거고, 파란색 광자는 에너지가 강한 총알이라 단 한 발만 쏴도 전자를 튕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발상의 전환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장입니다.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요? 아인슈타인의 이 대담한 아이디어가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과학자들은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름하여 빔 스플리터 실험인데요. 방법은 이래요. 우선 광자를 딱 한 개만 쏠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광자가 날아가는 길에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반투명 거울을 둬요. 그리고 거울 뒤 빛이 통과하는 길과 반사되는 길 양쪽에 각각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자, 이제 예측을 해봅시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처럼 거울에서 반으로 나뉘어서 양쪽 감지기에 동시에 찰랑하고 신호가 잡히겠죠? 하지만 만약 빛이 입자, 즉 쪼갤 수 없는 알갱이라면요?
구슬처럼 통과하던가 아니면 반사되던가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양쪽 감지기 중에 오직 하나만 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언제나 단 하나의 감지기만 울렸습니다. 딱 한 번만요. 이쪽이 울리거나 혹은 저쪽이 울리거나 두 감지기가 동시에 울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빛이 입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럼 반대는 어떨까 생각했죠. 우리가 원래부터 입자라고 알고 있던 전자 같은 것들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실험 결과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들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진 무언가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현실의 진짜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자의 안정성, 별빛의 비밀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추리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